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앞전 영상에 이어서 프로그램 수정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 좀 심화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앞전 영상에서 다룬 게 이 실제 용접 프로그램에 대한 큰 틀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라고 하면, 이제 오늘 설명드릴 내용들은 그 큰 틀 안에서 실제 용접물이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게 할 수 있는 좀 그런 실제 변수들, 구성하는 실제 변수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내용이 많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용융풀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고, 또 뭔가 비드가 얇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비드가 넓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하게 프로그램 수정부터 들어가시고요. 프로그램 수정에 진입을 하셨으면 용접 프로그램 세부 설정을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앞전에도 설명드렸던 그런 각 항목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실제 구간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볼 내용은 여기 용융풀 생성 시간과 실제 구간에서의 어떤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용융풀 생성 시간부터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외경과 두께를 입력해서 만들게 되는데, 그 외경과 두께를 이용해서 만든 프로그램은 어찌됐든 우리가 실측을 하고 공칭을 대입을 하고 해서 만들게 되는 거라서 용접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용접이 잘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생성된 비드들의 폭이 일정하고 강목의 높이가 일정하다, 이런 것들이 용접이 잘 됐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당연히 용접이 돼서 양 모재가 붙는다는 것은, 완전 용융에 대해서 붙는다는 것은 제일 우선적인 전제가 되는 거고요. 그 후차적인 것으로 이제 비드의 미관에 대해서 많이 보는데, 그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 용융풀 생성 시간과 실제 구간들의 암페어, 빈도, 이동 속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용융풀 생성 시간을 보시면 초로 나와 있는데요. 용융풀 생성 시간이라 함은 지금 우측 그림에 보시면은 스타트 지점, 저 텅스텐 모양의 선과 그리고 빨간색 원이 작았다 커졌다 하면서 하이라이트 표시가 되는데, 이 해당 스타트 포인트에서 몇 초 동안 머무르면서 용융을 시켜 나갈 건지, 그러니까 이 구간이 끝나게 되면은 만들어진 용융풀이 실제로 이동 속도가 부여가 돼서 이후 구간들인 파란 색깔 구간들을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현재 이 빨간색 원이 깜빡이는 이 구간에서는 로터의 이동 속도가 부여되지 않고 한 자리에서 꾸준히 펄스가 치면서 하이 암페어와 로우 암페어가 계속 교차를 하면서 용융지를 만들 겁니다. 용융지 또는 용융풀이겠죠. 이 용융풀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지금 용접이 퀄리티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우리가 수동 토치를 잡고서 실제로 우리가 수동으로 직접 본인 손으로 용접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어떻게 백이 나왔는지, 또는 얼마나 용융지의 두께를 가져가는지, 너비를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이제 후행하는 비드들의 미관이 좀 달라지는데, 이것도 동일합니다. 처음에 비드를 완전히 녹여 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이 초를 조금씩 늘려주시면 되고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스타트 구간에서 후행하는 비드들이 형상이 이런 식의 형상, V 형태의 형상으로 점점점 넓어지면서 일정 폭이 V 형상으로 이어진 후에 일정 폭으로 유지가 된다, 이러면은 아마 이 용융풀 생성 시간 자체가 모자라서 그럴 겁니다. 이런 형태의 V 형태의
스타트가 생긴다 라고 하시면 이 요용풀 생성 시간을 뭐 1회당 0.5초 정도를 변경을 해갖고서, 그러니까 상승시키는 거죠. 상승시켜서 요용지를 좀 더 넓게 만든 후에 좀 더 일직선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뭐 딱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0.5초 단위로 말씀드린 대로 1회당 0.5초 단위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대로 이 시간 자체가 너무 높아서 호리병 모양의 비드가 처음에 생성이 된다, 이런 거겠죠. 처음에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 양끝 폭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처음에 이 요용풀 생성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런 비드에서 이동 속도가 부여되는데 점점 이런 식으로 호리병을 탈 겁니다. 호리병 모양을 타게 되면은 어찌됐든 처음에 너무 과용융이 됐기 때문에 그런 좀 넓은 비드가 만들어지고 그 뒤에 이동 속도가 부여된 후에 이별량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뭐 결론적으로 높아지겠지만 그 스타트 할 때 그 한 자리에서 머물렀던 그 이별량과 다르게 좀 더 이동 속도가 부여되면서 좀 더 줄어드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요용풀 생성 시간을 낮춰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권장드리는 거는 1회 용접당 0.5초씩 줄여 나가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후에 V 형태로 올라가느냐, V 형태로 넓어지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원형이 만들어진 후에 이것보다 원 양끝보다 훨씬 더 얇은 비드로 해서 이게 유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변경을 하게 되는데, V 형태로 점점 넓어지는 경우에는 이 요용풀 생성 시간을 조금 늘려서 처음부터 이렇게 V 형태가 아닌 일직선으로 쭉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호리병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요용풀 생성 시간을 줄여서 이 호리병의 바닥 부분이 최대한 일직선으로 만들어서 이 틀들을 유지할 수 있게끔 시간을 낮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용풀 생성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들을 다루시면서 질문이 가장 많은 게, 보시면 요용풀 생성 시간 그 동안에는 어떤 암페어가 어떻게 교차를 하면서 요용지를 만드나요? 라고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1구간의 이동 속도를 제외한 이 부분만 지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높은 펄스가 118.5, 낮은 펄스 전류가 59.2, 그리고 높은 펄스 빈도가 0.3, 낮은 펄스 빈도 0.3, 그러니까 0.3초씩 교차를 하는데 118A와 59.2A가 결국엔 이 구간에선 7.5초 동안 이렇게 깜빡 하면서 요용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접근하실 때 무조건 초로 좀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0.5 단위로 높였다 낮췄다 하시면서 원하시는 비드에 대한 폭을 잡아 나가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죠. 높은 펄스 전류, 낮은 펄스 전류.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지실 때 제일 쉬운 방법은 전류에서 끝내는 겁니다. 변수 조정을 전류 항목에서 끝내는 거를 가장 좀 쉬운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세 가지 변수, 전류, 빈도, 이동 속도, 이 세 가지 변수들을 다 함께 조정하게 되면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변경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는데요. 보통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땐 처음에 비드를 조정하기 위해서, 비드의 폭이나 뭐 요용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뭐 높은 펄스 전류와 낮은 펄스 전류를 먼저 해보신 다음에 이 높은 펄스 전류와 낮은 펄스 전류에 대해서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이 요 이동 속도로 조정을 해보십시오 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전류와 이동 속도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뭐
따지고 보면 독립변수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독립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전류는 말 그대로 파워입니다. 얘를 얼마나 세게 누를 건지 얼마나 약하게 누를 건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표인 거고요. 이동 속도 같은 경우에는 얘를 얼마나 빠르게 갈지 그리고 얼마나 느리게 갈지에 대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뭔가 딱 단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많이 녹이고 싶다 하면은 전류를 높일 거고요. 그 전류를 높이시는 데 있어서 높은 펄스 전류와 낮은 펄스 전류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실 텐데, 높은 펄스 전류 같은 경우에는 용용지를 만드는, 그러니까 펄스 용접이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펄스 전류가 세게 한 자리에서 세게 친다고 하면 낮은 펄스 전류 같은 경우에는 쭉 끌고 갑니다. 그래서 118, 59, 118, 59 이런 식으로 높은 펄스 전류에서는 녹이는 그런 전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낮은 펄스 전류는 그 녹인 용용지를 끌고 가는 전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해하시기를 높은 펄스 전류는 파이널 비드, 그러니까 표면 비드 생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고, 낮은 펄스 전류는 내부 비드, 백 비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조금 편하신 대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 변수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비드가 좀 실제로 용접된 비드가 얇고 얕다 이럴 때는 암페어로 올려줄 거고요. 그 올려줄 때는 일일이 변수들을 다 조정하기에는 좀 뭐랄까요, 입력한 값들이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매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 하실 때는 위에 보시면 전 구간 전류 일괄 조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각 구간에 대해서 뭐 어찌됐든 처음에 불러진 프로그램은 그래도 용접이 완전 용량이 잘 돼서 패스할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암페어는 다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페어 조정에 있어서 전류 일괄 조정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비드가 얇고 얕다 이러시면은 전구간 전류 일괄 조정을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이렇게 바뀐 내용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3%를 입력을 했는데 3%를 입력을 하니까 122A에 61A로 올라갔죠. 올리기 전에는 118A에 59A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회 접근할 때마다 어찌됐든 원하시는 퀄리티의 쿠폰이 나올 때까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퍼센티지로 조정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것들 하시다 보면은 전반적인 퀄리티는 잡히겠지만 뭐 이쪽 구간에서 좀 덜 녹는다든지 아니면 이쪽 구간에 너무 많이 녹는다 이런 경우에는 2차적으로 세부 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만들어지면은 퍼센티지로 한꺼번에 올리시고 낮추시고 하신 후에 실제로 모델을 보시면서 어떤 구간에서 비드가 조금 내 마음에는 안 들더라, 그런 부분에서 나는 이렇게 보정을 할 거다 라는 기준을 세우시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전류 일괄 조정으로 프로그램을 잡아 나가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첫 변수는 전류니까요. 네, 전류 일괄 조정으로 잡아 나가신 후에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구간들을 실제로 모델을 마킹을 해갖고서 표식을 해 놓으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변경을 할 건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류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전류를 조정할 때는 얇고 얕은 비드일 경우에는 조금 더 넓히고 깊게 용입을 시키고 싶다 하시면은 올리시면 될 거고요. 한번 올리실 때 전 구간 일괄 조정을 사용하시면은 통상 한 번 변경하실 때마다 3% 내지 뭐 3에서 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1회당
변경을 해주신 후에 용접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확연하게 뭐 엄청 티나진 않지만 그래도 용량도 어쨌든 좀 미세하게 좀 조정을 해서 나갈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좀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전류값은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뭔가 이 비드를 늘려보고 싶다, 아니면 좀 더 예쁘게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 빈도를 건드려서 뭔가 프로그램 다시 처음부터 잡아 나가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그것보다는 전류를 잡고 나시면 이동 속도로 가셔서 이동 속도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용접이 되고 난 후에 실제 비드들을 보면서 앞뒤 이 높은 펄스 전류가 치는 그 비드들 앞뒤 간격을 그 실제 모재와 그림을 이렇게 매칭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동그라미 하나는 높은 펄스입니다. 높은 펄스로 생성한 동그라미가 이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에 그 중심점과 중심점 사이의 거리를 낮은 펄스로 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로직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좀 용접 프로그램을 조작하시는 데 있어서 좀 편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보시면 이 동그라미 요용지를 만드는 거죠. 만든 상태에서 중심점과 중심점을 이동을 한다. 이거는 만든 상태에서 살짝 소강을 한 상태로, 그러니까 122, 61, 122, 61, 122, 61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직진 방향으로 가는데, 이 동그라미 하나가 높은 펄스가 치는 빈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그라미의 중심점과 동그라미 중심점을 이어주는 선, 그러니까 만들고 이동하고 만들고 이동하고 만들고 이동하고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비드의 앞뒤 피치를 줄여서 좀 더 촘촘하게 만든다. 그렇게 되면은 이별량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넓어지고 깊어진다. 또 뭔가 앞뒤 피치를 넓혀서 좀 더 빠르게 진행한다. 그러면은 기존 비드보다 얇고 얇은 그런 비드를 좀 만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동 속도가 높은 펄스 이동 속도 같은 경우에는 1이 부여가 되어 있고 낮은 펄스 이동 속도에는 150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1대1 비율로 해서 맞추셔도 문제가 없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불러지는 이 프로그램의 1대 x 비율의 이동 속도도 용접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지장이 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제조소에서 권장하는 그런 용접 방식이기 때문에 이 이동 속도를 부여하는 거는 이제 한 번씩 용접을 해보시면서 1대1로 한다는 거는 지금 1대 150이라는 이동 속도가 부여가 되어 있으면은 부여가 된 이동 속도가 실질적으로 1은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50, 그러니까 하이 펄스, 높은 펄스가 켜져 있을 때는 움직이지 않고 요용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낮은 펄스로 소강을 했을 때는 150ml per minute이라는 이동 속도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반으로 나눠서 각각 부여를 하면 75와 75겠죠. 그렇게 입력을 하셔도 문제가 없고요. 현재 1대 150, 그냥 기본적으로 불러진 프로그램의 1대 150이라는 비율로 사용을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걸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한 번씩은 테스트를 해보신 후에 원하시는 비드의 모양이 나오는지, 또는 내가 원하는 비드들을 어떤 이동 속도로 부여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생기시면은 그 기호에 맞게끔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불러진 프로그램에 대한 이 틀을 그대로 유지해 가는 건 아니고요. 원하시는 대로 조정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한 번씩 해보시면서 실제로 용접 이동 속도에 대해서 반씩 나눠서 부여를 해보고 그냥 기본 프로그램 한번 용접해보시면서 이 감을 익히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참고하시면,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림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실제 비드들이 이렇게 좀 결이 띄엄띄엄하게 생기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만든 용접물과 이 그림을 보면서 피치가 너무 넓으니까 좀 줄여야겠다 하면 이동 속도를 이런 식으로 줄이면 겹치는 정도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좀 더 촘촘하게 될 거고요. 반대로 너무 좁아서, 앞뒤 피치가 너무 좁아서 뭐랄까요, 좀 요용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한 자리에 겹치는 펄스가 많아질수록 결국에는 요용되는 시간 자체도 많아지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머무는 시간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치를 늘려서 좀 띄엄띄엄 갈 수 있게끔 잡아주겠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늘려갖고서 용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중심점과 중심점 사이에 거리가 있어갖고서 지금 띄엄띄엄 해서 하나하나씩 지키는 느낌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정도는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용접물과 대조해 가면서, 비교해 가면서 좀 기존 150 대비해서 얼마나 높았으면은 이만큼의 차이가 나오는 거고, 실제 용접물에서 어떻게 작용하더라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우측 하단에 있는 이 그림들을 보시면서 실제 용접물과 비교해 보시면은 좀 더 편하게, 좀 빠르게 습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류와 동일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독립변수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별을 더 주고 싶다 할 때는 이동 속도를 낮춰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뭔가 이별을 줄이고 싶다 하시면 이동 속도를 높여서 최대한 빠르게 이동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비트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거에 대한 포인트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좀 더 깊은 용융을 위해서 난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뭐 전류를 높여야지, 이동 속도를 낮춰서 좀 더 겹치는, 그러니까 용접 포인트들을 조금 더 겹치게 해서 이별량을 늘려서 요용지를 넓혀보겠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결론적으로는 이 각 개별 변수 두 가지, 개별 변수라고 했던 이 두 가지를 좀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셔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전류랑 이동 속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프로그램을 잡는 데 있어서 전류와 이동 속도 이 두 가지를 건드렸는데도 잘 안 풀립니다 하고서 문의가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문의를 받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빈도를 한번 만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빈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런 전류와 이런 이동 속도를 가지고서 마지막에 이 깜빡이는 정도, 얼마나 켜져 있는지, 불이 얼마나 켜져 있는 정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얘가 결국에는 각 펄스들이 점유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빈도라고 설명되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깜빡깜빡 거리는 빈도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켜져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은 펄스 전류와 낮은 펄스가 전류가 있는데 122로 0.3초 동안 켜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비드가 너무 좁아서 늘려보고 싶다, 또는 아니면 좀 깊게, 더 깊은 요용지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서 봤을 때 접근법은 여기서 봤을 때 접근법이 아니라 그 전류와 이동 속도를 이미 다 만져봤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 정도면 한계치까지 올리고 내려 본 것 같다, 그랬을 때 더 이상 변수를 조정할 수 없다 라는 판단이 들고, 그럴 때는 높은 펄스 빈도나 낮은 펄스 빈도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높은 펄스 빈도라고 되어 있는 것의 데이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강한 암페어가 더 오래 켜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요용지가 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낮은 펄스 빈도라고 되어 있는 저 데이터의 값이 좀 커질 경우에는 높은 펄스 전류가 점유하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 비드보다 좀 얕고 얇은 비드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1대1 비율로 되어 있는데 0.3초, 0.3초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찌됐든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1대1 비율로 잡혀 있는 거고요. 좀 더 강한 이별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2대1 비율, 2대1 비율이라고 해도 0.6 대 0.3이랑 0.2 대 0.1이랑은 좀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어찌됐든 1초라는 시간을 봤을 때 1초를 점유하는 시간 중에서 0.3, 0.3, 0.3, 0.3 가던 게 결국에는 하이펄스가 0.6초 동안, 0.7초 동안 적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낮은 펄스 빈도 같은 경우에는 0.3초 동안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1초가 있으면 전체 1초에서 0.3초 동안은 하이 펄스고요. 그 다음 0.3초 동안은 로우 펄스, 그 다음 0.3은 하이 펄스입니다. 그러면 1초 중에서 0.9초는 채워진 거고요. 그 다음이 또 다시 하이 펄스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0.3, 0.3, 0.3, 0.1이 합쳐지면은 결국에는 이 펄스 비율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높은 펄스 전류 그리고 낮은 펄스 전류의 점유로 봤을 때 높은 펄스 전류의 점유가 많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요용지가 깊어지고 또 넓어지겠죠. 그 반대로 뭔가 좀 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0.2 대 0.1이다 라고 하면 전체 1초에서 0.2는 센 불, 0.1은 약한 불, 0.2는 센 불, 0.1은 약한 불, 그렇게 하면은 0.6초가 찼고요. 또다시 0.2는 센 불, 0.1은 약한 불, 그러면 0.8초 동안은 하이펄스가 켜져 있는 거고 총 1초에서 0.8초 동안은 하이펄스, 그리고 0.2초 동안은 로우 펄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앞에서 봤을 때의 비중보다 훨씬 더 점유가 높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거를 비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얘를 조정을 할 거다라는 것들은 결론적으로는 이 부여되는 이동 속도와 전류까지 한꺼번에 다 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층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다운슬로프 시간이 있는데요. 다운슬로프 시간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용접이 종료가 돼서 아크가 꺼지는 어떤 식으로 꺼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 용접이 끝났다고 해서 토치에서 손을 바로 탁 떼게 되면은 크레이터 결함이라든지 아니면 2차적인 좀 부수적인 그런 결함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챔버 안에 실링이 되어 있다고 해도, 지금 퍼징이 되어 있다고 해도 갑자기 이 아크가 소멸하게 되면은 동일한 그런 결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좀 아크가 소광하면서 용접이 종료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다운슬로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운슬로프 시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WPS에서 다운슬로프, 그러니까 자동 용접 WPS에서 권장하는 또는 요구하는 그런 초 또는 센티미터 또는 밀리미터 단위로 잡혀 있을 텐데요. 그거에 맞춰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실질적으로 몇 미리가 나가야 되고 또 몇 센치가 가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용접물 직접 재면서 봐야 될 건데, 이 그림이랑 외경에서 차지하는 그 실제 용접물의 외경에 차지하는 그런 비율이랑 비교를 해 보셨을 때
그림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가를 보시면서 1대1로 대응을 해보시면, 접목을 해보시면은 얘를 어디까지 올려야지 뭐 한 10cm가 나오겠다, 어디까지 뭐 조정을 해야지, 몇 초까지 조정을 해야지 뭐 5cm가 나오겠다, 또는 50mm가 나오겠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는데, 실제 모재에서 측정을 해봅니다. 자 같은 걸로, 줄자 같은 걸로 해서 실제 끝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체크를 하신 후에 이 그림과 맞춰서 어느 정도 각도에서 찍으면 되겠다 라고 하시면은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정도 세팅이 뭐 한 50mm 정도가 나온다 하면, WPS에서는 100mm까지 잡혀 있는데 50mm가 나온다 하면 이렇게 올리셔서 그의 2배가 되는 그 값으로 잡아주시면 원하시는 꼬리 모양의 다운슬로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 구간에서의 암페어가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5A에서 소강을 한다는 내용인 거고요. 이 암페어를 조정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암페어를 세팅을 하셔서 하시는데, 이 다운슬로프의 최대 암페어는 25A입니다. 그래서 25A로 끝나게 되면은 조금 뭉툭한 그런 꼬리가 만들어질 거고요. 5A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5A로 끝내시면은 뭐 거짓 문제 없이, 결함 없이 용접을 끝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접을 하는 데 있어서 용용을 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실제로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하겠다라는 것들이 아직 감이 오지 않으실 경우에는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 문의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좀 더 세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내용으로는 이 설정 항목에서 어떤 식으로 이 설정 항목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램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보관하신 후에 어떻게 응용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세세한 부가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